안녕하세요. 코틀린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제작한 스마트폰 OS입니다. 2008년도에 최초의 버전이 발표가 됐고요.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그리고 주요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언어로서 자바 언어를 가지고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코틀린 언어를 가지고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코틀린을 코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바에 대한 지원을 줄여가거나 없애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코틀린 언어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제페컴포즈라는 새로운 개발 방식은 오로지 코틀린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안드로이드는 2008년에 첫 버전이 발표가 되었지만요. 쓸만해진 거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과거에는 안드로이드 OS가 아이폰 OS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고 문제도 많고 그런 OS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루면서 현재는 굉장히 훌륭한 OS가 되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는요, 먼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글에서 정해가지고 이 방식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세요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구글에서 정한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하는 가상머신의 이름이 ART입니다. 원래는 이제 달빅이라는 이름의 가상머신이었는데 지금은 안드로이드 런타임의 약자를 해서요. ART라는 가상머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조금 특징적인 건데요. 이게 자바 기반의 언어들은 자바 버추얼 머신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죠. 그래서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자바 버추얼 머신을 이용을 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변환을 하면서 실행을 해요. 즉,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실행을 할 때마다 매번 번역을 하면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 환경에서는 성능면에서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느린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을 업데이트 하면서요. 자바 버추얼 머신을 ART 가상 머신으로 변경을 하면서요. 이제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단말기에 설치를 하시게 되시면 그 단말기에 최적화된 기계어로 미리 다 번역해 놓고요. 그 번역된 거를 실행하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가상머신이 바로 ART 가상머신입니다. 다음에 오픈GL ES를 기반으로 한 3D 그래픽을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게임도 하고 하시죠? 그 3D 그래픽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SQLite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 내부 안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 개발 도구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제미나이라는 구글의 AI 서비스까지 적용이 돼서요. 생성 AI를 이용을 한 코드 완성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센서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의 구조인데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은 리눅스 커널이라고 부르고요. 안드로이드는 그 기반 OS가 리눅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 하드웨어 위에 리눅스 커널을 올리고요. 이 리눅스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관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할이라는 하드웨어 어댑테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어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할인데요. 이 할은 단말기 제조사가 드라이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리눅스 커널 간의 어떠한 상호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 그런 부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할이고요. 이 할의 절반은 구글에서 만들고요. 절반은 단말기 제조사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런타임 머신인데요. 가상 머신 이름이 ART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가상 머신이고요. 안드로이드 5.0부터 AR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ART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단말기에 설치가 되면은요, 그때 그 단말기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기계어로 다 번역을 해놔요.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걸 갖다 놓고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다음에는 네이티브 C++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3D 그래픽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기타 등등 이미 C 언어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NDK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개발하실 때 이미 C로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C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폭넓은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자바 코틀린 API입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각종 라이브러리 부분을 의미를 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시스템 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구매하시면은 미리 설치되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들어서 이미 단말기에 탑재되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미 선탑되어져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이미 시스템 어플들, 이런 어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플에서 구글맵을 띄운다라든가 웹브라우저를 띄운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화면 안에다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단말기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단말기에 내장되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일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때 이제 살펴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라이브러리의 종류가 좀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인데요. 안드로이드는 지속적으로 OS의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문제가 되는 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다 만들잖아요. OS도 애플이 만들고 단말기도 애플이 만들고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OS는 구글이 만드는데 단말기들은 수많은 단말기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OS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더라도 단말기 제조사가 해당 OS를 지원하지 않으면 새로운 OS를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안드로이드는 초창기 때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OS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시기가 안드로이드 5.0 이후입니다. 이후부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위 버전 OS와 상위 버전 OS 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항상 최신 버전을 지원하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OS 버전의 단편화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요,
다양한 OS에 대응돼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또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약간 구형 OS가 탑재되어 있는 단말기에서는요, 화면 모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플을 아예 안 쓰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고민을 하다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정한 게 뭐냐면요,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 OS에 내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제공하는 것들을 추가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OS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내장시켜서 여기에 있는 걸 가져다 사용하는 걸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즉, 안드로이드 OS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OS가 가지고 있는 건 버리고 어플리케이션 내부 안에 여러 가지 UI 요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어플 내부에 포함시켜서 거기 있는 걸 가져다 쓰는 형태로 구글이 결정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OS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단말기가 거의 비슷한 UI 요소들과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요, 어플리케이션 용량이 너무 커지고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갖게 됩니다.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에요. 애플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구글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한다면 구글이 그 단말기에 최적화돼서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구글이 지구상의 모든 단말기의 안드로이드 OS를 그냥 업데이트를 지원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구글이 다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요, OS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고요,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 단말기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포함을 시켜서 그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의 이름을 서포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이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버전별로 너무 많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10 버전부터 안드로이드 X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하실 때 안드로이드 X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거나 아니면 서포트 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OS의 버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패키지 이름에 안드로이드 X나 서포트가 적혀져 있거나 아예 클래스의 이름이 뭐뭐뭐뭐 서포트 혹은 서포트 뭐뭐뭐 혹은 메서드가 서포트 뭐뭐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 안드로이드 OS 버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최대한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때 웬만하면 이러한 서포터 라이브러리나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은 다양한 OS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에 매터리얼인데요. 안드로이드 OS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요, UI 요소들의 모양과 기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라이브러리나 안드로이드 OS 라이브러리랑 좀 비슷한데요. 이 과정에서 구형 OS와의 과거 모양과 구형 OS들은 과거의 모양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OS 버전에 따라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뭐 홀로라든가 뭐 몇 가지를 이렇게 발전시켜 오다가 매터리얼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원래 과거에요, 뭐 홀로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안드로이드 OS 전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요, 웹이라든가 PC라든가 모바일에서도 사용을 하는 통합 디자인을 만들어냈고요. 그 디자인이 바로 매터리얼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사용하고 있는 구글 관련된 서비스들 있죠. 지메일, 구글 서비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뮤직, 이런 서비스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전부 다 이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material.io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매터리얼로 검색해 보시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바로 여기가 매터리얼 공식 지원 사이트인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분은 아니지만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UI 요소뿐만 아니라 이 매터리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UI 요소들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보험 강좌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보험 강좌의 예제들은 대부분 개발 도구에서 권장하는 버전 이상을 타겟으로 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버전만 지원하는 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좌를 촬영할 때 버전과 현재 버전이 다를 경우 일부 예제는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요, 동작하지 않는 예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에게 Q&A로 넣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강좌를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좌는 코틀린 언어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본 강의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모든 예제들은요, 안드로이드 11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강의가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OS 환경은요, 본 강의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OS 환경이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예제들은요, 자, 갤럭시 A35, 안드로이드 14 버전, 그리고 강의를 촬영하는 중에 안드로이드 15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14와 15 버전에서 모두 다 테스트가 됐고요. 그리고 좀 하위 버전에서 테스트를 좀 하기 위해서 갤럭시 S9, 안드로이드 10 버전, 단말기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보험 과정을 촬영할 때 OS 버전이 15 버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강의가 이제 지금은 15 버전이지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만약에 뭔가 바뀌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저희 강의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14, 15, 10 버전에서 테스트를 하지만요. 향후에 나오는 16, 17, 18, 19, 20 버전 등등등에서도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S 버전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 환경 구축부터 시작을 해서요,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 소개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